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등 5.18 현안 관련 3개의 법안이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진상규명 작업도 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을 북한과 연계된 불온 세력의 작품이라는 헛소문을 만들어낸 지만원. 온라인에는 지시를 추동하는 역사 왜곡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을 단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취약했지만 앞으로는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5.18을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롭게 5.18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안이 제정된 의미 있는 날입니다. 5.18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발길도 한 걸음 나아가게 됐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진상규명 범위에 추가하는 특별법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5월 단체가 공법단체 설립을 통해 회원들의 복리 증진에 나설 수 있는 공법단체 설립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핵심 법안인 역사왜곡 처벌법을 필리버스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통과 전망이 밝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하면서 5.18 관련 3개 법률 모두가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안으로 옮기기는 하되 내년으로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는데요.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한 겁니다. 김철훈 기자입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2년 전 시장과 지사의 약속은 광주 민간공항은 2021년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는 통합 이전, 그리고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 최선을 다한다였습니다. 무안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발전하는데 큰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강주 전남 상생협력 발전의 첫 모범 사례로서 앞으로 또 군공항 이전 문제도 전라남도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이 꼬이면서 시정 자문기구인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연계해야 한다는 80%에 가까운 광주시민 여론조사를 토대로 광주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를 이용섭 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한 달 만에 내놓은 이용섭 시장의 답변은 시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수용에 가깝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되 이전 시기는 내년으로 못 박지 않고 최근 결성된 국방부와 국토부, 광주시와 전라남도 4자 협의체에 결정권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기는 4자 협의체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4자 협의체는 광주 군공항이 옮겨가는 전남 기초단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달 실무진들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에 조건 없는 이전이라는 약속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광주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4자 협의체가 속도를 내면 내년 말에라도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 정부의 공항정책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군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 민간공항이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에 이전 통합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장의 입장 발표에 전라남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부는 조건 없는 이전 약속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광주시장의 입장 발표가 시장의 말대로 전라남도와 광주시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묘수가 될 건지 아니면 그나마 최근 좋아진 시도 간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는 악수가 될 건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이 의심되면 누구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가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선대병원에 5병상이 있었는데 전남대병원에 6병상을 더 마련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이어져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데다 광주시에서도 연쇄 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취한 조치입니다. 현재 우리는 11개 병상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코로나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서구에 위치한 롯데마트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1층에 입점한 한 업체의 직원입니다. 확진된 직원은 대형 마트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손님들을 응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지난 6일에 마트와 연결된 아울렛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연관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자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과 잠복 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단검사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정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773명으로 늘어난 반면 전남 지역은 456명에서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남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나주 오리농장의 의심 증상이 고병원성 AI로 확인됐고 순천만과 함평의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순천만 습지의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건 오늘 오전. 전남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건 영암 오리농장과 함평 해보면 하천, 나주 오리농장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야생조류의 분변이 채취된 순천만 습지 인근입니다. 순천시는 우선 이곳으로부터 방정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농장 3곳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고병원성 AI의 치사율은 무려 75%. 특히 야생조류와 달리 공장식 사육 환경에서 길러지는 가금류는 면역력이 낮아 한 마리만 감염돼도 사육장 전체로 번지기 때문에 전량 살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순천만 인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2016년도 이후에 지금 4년 만에 검출이 되었고요. 혹시 만에 하나 가금류 농장이 전파가 됐을 경우에 가금 산업 전반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단 그 차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순천만 등 위험 지역 주변 농장들에는 3주간 출하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소규모 개인 농장들은 벌써부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인가도 한번 고병원성이 와가지고 그때는 출하 중지는 안 하고 일시 중지해가지고 48시간 동안 중지시킨 적은 있어요. 한 20일이나 한 달 정지시켜버리면 문을 닫아야죠. AI의 지역 간 전파가 현실화하고 전국적인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농가들의 생계를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전국 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광주전남 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검찰개혁 긴급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 선사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언론을 향해서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 왜곡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고압적인 수사 태도와 미흡한 수사 지휘 등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근무하는 검사 168명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79.83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회는 일부 검사들의 고압적인 수사 태도와 반말 등 부당한 조사가 여전하다며 이번 평가가 검찰 인사에 참고될 수 있도록 검찰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광주시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내부 청렴도 4등급, 외부 청렴도 4등급 등 종합 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종합 청렴도 4등급을 받아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초단체 중에서는 광주 동구와 북구, 목포시가 2등급을 기록했고 나주시와 장성군, 화순군 등이 3등급, 광주 남구와 서구, 광산구와 영광군 등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주 광산구 체육회 간부가 종목 담당자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체육지도자 광주지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 체육회 이사이자 광산구 축구협회장인 김모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생활체육 지도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와 관할구청 등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체육회 내부에 만연해 있는 갑질과 폭행 등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확한 체육회는 우리나라의 의회 공동경비를 보좌관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나현 전 광주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 단독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8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